자, 정부의 이번 대책은 결국 앞으로도 서울의 주택 공급이 충분할 것이란 강한 신호를 시장에 보낸 셈입니다. 이 대책이 효과가 있을지 또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취재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정광윤 기자 나왔습니다. 정 기자, 우선 용산 얘기부터 한번 해보죠. 이 코레일이 보유한 용산 정비창 부지 개발은 앞서 몇 차례 얘기가 나온 거죠? 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2018년 용산 정비창 일대에 종합개발 계획을 내놓으려다가 접은 바 있는데요. 집값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정부의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단군 이래 최대 개발 사업으로 불린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이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여파로 무산된 이후 코레일과 시행사는 정비창 부지를 놓고 소송전을 벌여왔는데요. 지난해서야 겨우 코레일 측 승소로 마무리되면서 후속 개발이 가능해진 겁니다. 네, 그러니까 벌써 10년 내외로 계속해서 빈 땅으로 남아 있었던 공간인데 이 부지가 계속해서 주목을 받았던 이유가 뭡니까? 네, 용산 정비창은 서울 정중앙에 위치한 노른자위 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처 교통망도 이미 잘 갖춰져 있고 광화문과 여의도, 강남 등 주요 업무지가 모두 가깝습니다. 그만큼 신규 주택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예. 국토교통부는 어제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하면서 여기에 8천 가구의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과천 택지에서 나오는 주택이 7천 가구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보다 큰 미니 신도시가 서울 한복판에 만들어지는 셈입니다. 네, 어떤 식으로 개발되는지도 궁금해지는데요. 이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습니까? 아직 계획이 확정되지는 않았는데요. 일단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주택 8,000호 가운데 절반은 공공주택, 나머지 절반은 민간에 매각해 분양가 상한제 주택으로 공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제업무지구로 계획할 당시 넣으려 했던 상업, 전시시설도 들어오기는 하지만 주거 비율이 늘면서 비중이 줄게 됐는데요. 공공주택 4천 가구도 청년 신혼부부 주택, 행복주택 등 공적 기능이 높은 중소형 주택이 다수를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용산 정비창 도시개발 사업은 내년 말 구역 지정을 마치고 2023년 말에 사업 승인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앞서 김기송 기자 보도 내용을 좀 보면 결국 정부가 재개발 사업에 좀 참여를 해서 사업의 수익성을 높여주겠다라는 내용인데 이거는 결국 기존에 있는 재개발 사업이 참여를 해야 정부에 신청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좀 실효성이 있을까요? 일단 정부는 앞서 말씀드린 정비창과 같은 유유부지를 활용하고 여기에 공공재개발을 활성화해서 서울 시내에 7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공공재개발은 사업이 장기간 정체돼 있는 재개발지구에 LH공사 등이 시행사로 참여해 사업을 관할하는 건데요. 주택 공급 활성화지구로 지정해 각종 규제도 완화해주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도 면제하겠다는 겁니다. 그간 수익성이 떨어져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재개발 구역의 관심은 높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다만 임대주택을 늘려야 하는 부담이 크고 임대 수익 등을 이유로 재개발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적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